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구단의 감독 교체, 한 선수의 작별, 그리고 리그 전체를 흔든 단 하나의 이름이 어떻게 하나의 서사로 엮였는지를 차분하지만 깊게 짚어보려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밤은 언제나 화려하지만 이번에는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긴장과 계산, 그리고 감정이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커 전체가 술렁였고 중심에는 LAFC, 손흥민, 그리고 위르겐 클롭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반 시즌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논쟁의 여지 없이 결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LAFC는 그를 영입하기 위해 리그 이적료 기록을 새로 썼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성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규 시즌 10경기 9골 3도움, 500분 이상 출전 선수 중 90분당 기대 득점과 기대 어시스트 합산 수치 리그 2위라는 데이터는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지표가 말해주는 평가였습니다. 이 부문에서 그를 앞선 이름은 단 하나, 리오넬 메시뿐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아직 적응 중이라는 표현을 무색하게 만들었고 LAFC가 왜 시즌 판도를 걸고 그에게 투자했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손흥민이 LAFC에 합류한 이후 가장 인상적인 지점은 단순히 골과 도움의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만들어낸 팀 전체의 구조 변화였습니다. 축구에서 개인 성적은 언제나 팀 성적과 분리되어 논의되기 쉽지만 손흥민의 경우는 정반대였습니다. 그의 성적은 곧 팀의 방향이었고 그의 움직임은 전술 그 자체였습니다. LAFC는 손흥민 영입 이전까지만 해도 플레이오프 진출 여부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팀이었지만 그가 투입된 이후에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논의하는 팀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나 단기 폼의 문제가 아니라 한 명의 선수가 경기장 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손흥민이 만들어낸 가장 큰 변화는 득점 장면이 아닌 상대 수비의 선택지를 줄였다는 점입니다. 그가 최전방에 서는 순간 상대는 수비 라인을 올릴 수 없었고 측면을 비우는 순간에는 중앙이 붕괴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빠르고 결정력이 좋은 공격수 한 명이 추가된 수준이 아니라 상대 전술 전체를 재설계하게 만드는 압박이었습니다. 드니 부안가와의 조합 역시 개인 기량의 합이 아니라 손흥민이 끌어낸 공간 위에서 완성된 구조였습니다. 19골 연속 합작이라는 기록은 우연이 아니라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공격 동선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역설은 분명합니다. 손흥민의 성적이 뛰어날수록 그는 더 이상 선수 중 한 명으로 평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팀의 기준이 되었고 그 기준은 곧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골을 넣지 않는 경기에서도 손흥민은 상대 수비 2~3명을 끌고 다니며 팀의 공격 효율을 끌어올렸지만 결과지에 찍히는 것은 골과 도움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팀이 손흥민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존이라기보다 가장 효율적인 해답을 중심에 두는 선택에 가까웠습니다. 문제는 그 해답이 너무 명확해졌다는 데 있었습니다.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이 역설은 더욱 극명해졌습니다. 오스틴전, 밴쿠버전에서 손흥민은 팀이 가장 흔들릴 때 득점으로 흐름을 끊었고 특히 프리킥 동점골 장면은 LAFC가 왜 그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한 골은 단순한 동점이 아니라 이 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장면은 또 하나의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 팀은 손흥민 없이도 같은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결국 성적과 가치는 같은 방향을 보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의 가치는 성적 이상이었고 성적은 그 가치를 온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팀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그 승리는 곧 팀이 그에게 얼마나 크게 기울어져 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적과 가치의 역설입니다. 너무 잘해서 문제가 되었고 너무 확실해서 재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LAFC가 손흥민을 통해 얻은 것은 승점과 기록만이 아니라 한 명의 선수가 팀 전체를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이후 감독 교체와 구단의 방향성 논의에서 결코 가볍게 다뤄질 수 없는 무게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승 곡선의 배경에는 한 시대의 종료가 있었습니다.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LAFC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감독으로 평가받으며
우승 트로피와 함께 명확한 기준과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의 사임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지만 실제로 현실이 되자 팀 내부의 균형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체른돌로는 손흥민을 측면이 아닌 최전방에 두며 팀을 빠르게 재편했고 이는 즉각적인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그가 떠난다는 사실은 단순한 감독 교체가 아니라 성공 공식이 해체되는 순간을 의미했습니다. 후임으로 지휘봉을 잡은 마르크 도스 산토스는 LAFC 문화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었지만 그의 첫 메시지는 냉정했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대한다. 이 원론적인 발언은 공정함의 선언이었지만 동시에 손흥민을 중심으로 재편된 팀 구조에 대한 재검토 신호로 해석됐습니다. 선수단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돌았고 팬들 사이에서는 과연 이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이는 곧 단순한 전술 논쟁을 넘어 구단의 방향성에 대한 위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LAFC는 결단을 내립니다. 리그 전체를 놀라게 한 선택, 위르겐 클롭의 긴급 영입입니다. 클롭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감독이 아니라 즉각적인 신뢰와 전환기의 해답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그의 축구 철학은 강도, 속도, 그리고 명확한 역할 분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타 플레이어를 어떻게 중심으로 세울지에 대한 명확한 경험입니다. 손흥민과의 작별 장면이 눈물로 기억된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한 시대의 선택과 다음 시대를 위한 결단이 교차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보자면 손흥민은 떠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MLS는 그를 쉽게 떠나보내서는 안 되는 리그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득점원이 아니라 리그의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클롭의 합류는 단기 성적을 넘어 이 상징성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는 LAFC만의 선택이 아니라 MLS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스타가 오는 리그가 아니라 축구가 남는 리그가 되고자 한다는 선언 말입니다. 결국 남은 선택지는 명확합니다. 클롭 체제 아래에서 LAFC가 다시 한번 질서를 세우고 손흥민이 남긴 기준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시즌의 성적표로 돌아올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번 결정은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큰 그림을 그린 선택이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고 정확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